위에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염증성 질환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위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의 질환이죠. 그래서 위염이라는 게 위장의 감기라고 불릴 만큼 정말 흔한 질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위염 환자가 매년 한 500만 명 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위염을 앓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식습관과 연관이 좀 큽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거나 또는 급하게 먹는 경우, 또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경우, 또 아까 설명드렸던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약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과 같은 약도 위에 자극을 주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신기한 게요. 위가 생각보다 뇌와 또 감정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커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도 위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것들도 위염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염이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은 속쓰림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들인데요. 사실 워낙 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불편감을 느끼고 위염이 있다라고 진단받아도 치료를 딱히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은 방치된 위염은 위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머,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위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위염 일단 뭐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급성 위염인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위장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대개는 음주라든지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화불량이나 갑작스러운 명치 통증 그리고 오심이나 구역 구토,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만성인 경우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위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건 이제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감염이나 노화에 의한 위축성 위염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부 팽만이라든지 권태감, 속쓰림, 그리고 또 지속적인 소화불량이나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은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그런 그 염증들로 위염들로 이제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급성 위염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위염은 보통 미란성 위염과 출혈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통 많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미란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트레스 위염이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위 점막이 아주 심하게 패이는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약간 점막이 약간 벗겨지면서 보통 피부로 치면 우리가 보통 피부 까졌다 이렇게 네. 표현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패이면서 그쪽에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시경적으로 보면 약간 그 부분이 그냥 빨갛게 되고 약간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약간 오히려 약간 밑으로 침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위험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약간 피부가 약간 점막이 벗겨진 그 부분에서 이제 피가 나거나 아니면 피난 자리가 이제 딱지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곱게 네. 이렇게 딱지가 져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이 미란성 위염이나 출혈성 위염들은 뭐 물론 위염이고 통증을 할 수가 있고 또 원인들이 또 이제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약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 아주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그런 위험은 아니고요. 네.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만성 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급성 알았고요. 오래 지속되는 3에서 6개월 지속되는 만성 위염 말씀드리면 먼저 표재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한자 말을 봤을 때 표면에 살짝 있는 그런 위염이라는 뜻인 건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 동그라미 한 부분에 보면 잘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패인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색깔이 변하거나 약간 붓거나 하는 그런 위험을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스타일의 그런 염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우성 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우라는 건 이제 두툼해지고 두꺼워지고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원래 위에는 이 점막에 주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게 굉장히 두꺼워지고 두툼해지고 하는 그런 위험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비우성 위험의 큰 어떤 중요한 임상적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우성 위험인 경우에 비우가 돼 있는 점막이 비우가 돼 있는 이런 상황 중에서 뭐 메니에르병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수한 형태의 위암이라든가 아니면 위의 림프종 이런 것들이 저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다든지 하는 이런 임상적인 그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시고 진료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네. 병원에 꼭 가야 하는 정말 예. 위험한 뭐 위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하고 들으셔야 되는 이제 집중. 그런 건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추적 관찰해야 되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자,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점막이 위축되었다 이제 그런 것인데 보냐면은 위에 점막이 얇아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들면 피부도 약간 얇아져. 예, 그렇게 돼가지고 피부 색깔도 약간 하얘지고 밑에 보이던 그런 파란색 혈관들 더 푸르게 이렇게 보이는 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위 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점막이 얇아지니까 하얗면서 위에 있는 그 혈관들이 마치 우리 그 나뭇잎 뒷면 봤을 때 그 인맥이 지나가듯이 그런 혈관이 잘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노화나 아니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면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더 심해지면 우리 마치 옥토도 오래 지나면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 사막화되듯이 네. 이것들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장상피 화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렵죠. 예, 이런 것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 장상피 화생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 있지만 장의 상피처럼 변한다 이런 어머. 뜻입니다. 위에 있는데 소장이나 대장과 같은 그런 점막의 형태로 이 세포층이 변하게 되면 좋은 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그 장상피화생이 된다고 하면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암의 전구병변, 그러니까 위험 요소고 심지어는 위암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아주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위염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뭐 위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이거를 알게 되고 진료하고 이걸 구분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굉장히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복통으로 배가 아파서 위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것이 정말 위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위에 인접해 있는 소화기 장기, 뭐 예를 들어서 식도라든지 십이장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요. 그거 말고도 이 위치가 아프다고 해도 꼭 그것 말고도 인접해 있는 다른 또 소화기 장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낭이나 췌장 같은 그런 장기들이 안 좋았을 때, 그런 쪽에 질환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정말 위가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심지어 의사들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심장이나 폐와 같은 이런 흉부의 장기나 복부의 다른 장기들도 이렇게 정말 통증이 심할 때는 또는 통증의 방향이 일반적인 질환들과 약간 다를 때에는 이런 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복통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별을 병력 정치를 해서 한 다음에 내시경 같은 검사를 통해서 위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아니면 초음파나 CT와 같은 이런 영상의학적인 방법으로도 감별에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단이 어느 정도 되면 적절한 약제를 치료함으로써 좋아지시는지 호전이 되는지 또는 어떤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직접 보신 환자 중에서 위염에서 위암으로 진행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환자분들을 꾸준히 뵙다 보면 아까 장상피화생이라고 좀 이름 어려운 거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장상피화생 갖고 있는 분들은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꾸준히 내시경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게 위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위선종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전구병변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또 한 일부의 환자분들은 이게 조기 위암으로 발현돼가지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선종이나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내시경적으로 수술을 받지 않고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정말 진료 받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아니 우리 양기영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너무 든든하잖아요. 거의 뭐 위 전문가시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요. 우리 선생님은 위염 걸린 적 없으세요? 아 진짜 나 너무 궁금해. 아 참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저 위험을 달고 살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매일 늘 말씀드리는 건데 뭐 나는 위가 안 좋은데 장은 좋아 이런 분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위가 안 좋은 분들은 장도 좀 많이 안 좋은데 저는 참 불행하게도 위와 장이 옛날에 학생 때부터 굉장히 안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겠다. 정말 소화기내과 의사가 되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위가 되셨구나. 지금도 열심히 그런 진료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 치료법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급성인 경우에는 이제 감염성 질환에 의한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약물이나 스트레스가 하나의 먼저 원인으로 작동하는데요. 감염성 질환은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위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음식 섭취를 좀 자제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게 되고요. 아주 드물지만 세균성 위염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개는 약물 유발성 위험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복용에 따라서 위 점막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약을 좀 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성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충분한 휴식이나 숙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성 위염은 어떻게 치료합니까? 만성위염은 일반적으로 약제 치료도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일단 약물로는 가장 흔하게 쓰는 건 위산 억제제나 또는 위점막 보호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양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위만 나쁜 사람들이 없어요. 장까지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진경제나 소화기능 조절제를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더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죠. 이제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극적이거나 짠 음식, 매운 음식을 피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우리 위에서도 위산을 분비라는 것들이 계속 불규칙하게 반복이 되면서 더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인 식사와 일상의 패턴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주 조심하셔야 되는 식사를 하시는 시간. 밤 늦은 시간에는 위산의 분비도 잘 안 되고 호르몬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음식의 소화가 훨씬 더 느려지면서 각종 위장관 장애들이 동반이 될 수 있으니까 야식은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야식도 안 좋은데 이때 특히나 맵고 짠 음식 먹으면 정말 안 좋겠죠. 한밤중에 라면, 치킨, 떡볶이 같은 야식을 드시는 습관은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네, 야식은 노력하겠습니다. 또 심심한 맛 없어서 맵고 짜야 맛있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미리 보기 키워드 살펴볼게요. 자, 4번째입니다. 하루 5분 속 편한 운동법입니다. 위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속을 좀 편하게 하는 운동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간단한 운동법 알려드릴 건데요. 배달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우리 3명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딱이다. 희경 씨와 해야 예은 씨 돼. 함께 해볼게요. 네. 식단에 문제 있는 둘 일단 네, 앞으로 나오고. 오늘 꼭 배워야 돼. 네. 저도 집밥을 잘 안 먹어서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워밍업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복식 호흡 다들 얘기 들어보셨죠? 네. 복부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심신이 안정이 되는데 이러면 위장관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사실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이제 가부좌 자세로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매트 위에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척추는 곧게 펴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요. 익숙한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초보자이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한 손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 손은 복부에다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슴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복부의 움직임만으로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를 최대한 앞으로 쭉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배꼽을 쭉 당겨서 복부를 쭉 수축시키는 거죠. 들이마실 때는 코를 이용해서 한 3초에서 4초 정도에 거쳐서 빠르게 들이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2초 정도 잠깐 쉰 다음에 내쉴 때는 입을 살짝 통해서 조금 더 길게 하고 6초 정도에 내뿜을게요. 우리 한 2번 정도만 해볼까요? 들이마시고요. 살짝 참아주세요. 자, 입으로 쭉 내쉽니다. 사실 이런 복식 호흡은 시간이 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시면 스트레스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심신의 안정과 또 위장관도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워밍업으로 하시기에 딱 좋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몸을 조금 데웠으니까 이제 네.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운동은 역시 매트에서 할 건데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앉아 볼게요. 네. 자, 양쪽 다 할 건데 일단 왼쪽 다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쭉 세운 상태에서 왼쪽 다리는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왼팔은 무릎 정도 가볍게 지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른팔을 귀엽까지 쭉 올린 다음에 이 상태로 쭉 왼쪽으로 넘어갈 건데 이왕이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금 가슴도 열어주세요. 오, 네, 하늘을 그러면- 보니까 훨씬 좀 힘드네요. 네, 복부와 옆구리가 확 당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복부와 옆구리를 자극을 해주면 이 복강 내에 있는 장기들도 막 활성화되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반대쪽도 시원해. 똑같이 해볼게요. 자, 왼쪽 다리로 지지하고 오른쪽 네.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는 무릎 정도 지지해 주시고요. 왼손 쭉 뻗어서 하늘 보면서 쭉 넘길게요. 앉아서 해도 시원하네. 오, 굉장히 이거 진짜 시원하죠. 시원해요. 자, 이렇게 옆구리와 복강을 자극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더 장의 연동 운동 같은 것들을 도와주면서 소화가 편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극하면 좋은 곳이 등입니다. 등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신경들이 같이 위장이랑 연관이 돼 있어서 사실 위장 장애가 올 때 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척추를 좀 자극하면서 소화를 도와줄게요. 요거는 우리가 고양이 자세나 아니면 그 소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서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앉아서 할게요. 자, 무릎 대고 앉아주시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하려면 양손을 뒤로 깍지 껴주세요. 네. 자, 숨을 쭉 들이마시면서는 앞으로 쭉 구부릴 거고 내쉬면서는 어깨를 열면서 뒤로 쭉 고개까지 저껴주세요. 등이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죠. 그리고 다시 들이마실 때는 몸을 동그랗게 콩벌레처럼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때 콩벌레처럼. 예, 복부도 힘을 딱 줘서 배꼽이 등에 붙는 느낌으로. 오, 다시 내쉴 때는 뒤로 쭉 뻗어주시고요. 그러면 척추와 어깨까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근골격계도 같이 풀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척추에 자극이 되면서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방금 알려드린 운동을 한 3회에서 10회 정도 본인의 체력이 되는 대로 조금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편안해진 복부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원합니다. 우와다. 잘 배워봤습니다.